안녕하세요 언니들. 열심히 20주년 이벤트를 준비하다 보니 벌써 9월입니다. 저는 아직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저번 달 달모임 때 열심히 걸으면서 몸으로 부딪혀 봤는데요. 그날 평소답지 않게 좀 무리를 했는지 며칠 뒤에 온몸이 빨갛게 꽃이 펴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술하고 면역력이 완전히 리셋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심하게 앓고 나니까 왜 외국 콘텐츠에서 알레르기 생기면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설정이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얼른 회복하고 다시 원래 피부색을 찾아서 힘내서 녹음을 해봅니다. 그러면 9월의 셋째 주 저 만우가 준비한 퀴디오로그는 어떤 콘텐츠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내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9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보름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추석이 다가오네요. 이번 추석은 길어서 주변에서는 설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숨 막혀요. 평생 이 가족 안에서 혼자만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얼른 결혼해서 손주를 보여달라는 말, 옆집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교, 그리고 명절마다 쏟아지는 오지랖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남들은 가족의 따뜻한 정을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그저 어른들 재롱잔치에 억지로 끌려간 것처럼 불편하기만 해요. 마음 같아서는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처럼 명절에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신청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름달님, 사연을 보고 저도 문득 달력을 펼쳐보고 또 신청곡 보고 눈물인지 웃음인지가 앞을 가립니다. 올해 추석이 참 기네요. 저도 뭔가 아직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긴 빨간 날을 뭐 하면서 채울까 싶기도 하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달가운 것만은 아니죠. 떨어져 있어야 또 소중함을 아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가족들도 지금 다 모여있지만 흩어져서 또 다른 삶을 살 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른들 눈에는 항상 저희는 어린아이일 거고 언제나 부족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부모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제가 심지어 오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어딘가 걱정되는 불안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싶기는 해요. 저는 그들이 상상해왔던 대로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해 보일 거라서 제 또래보다 독립이 좀 늦다고 해도 조바심 갖지 않고 확실하게 홀로 설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름달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를 함께 들으면서 또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의치 않다면은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되드릴게요. 가족은 둘째치고 또 명절은 친척들이 제일 큰 복병이잖아요. 그들의 세상을 바꾸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쳐내는 법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나를 어린애로 본다면 어린애처럼 뻔뻔하게 굴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면 무례하게 또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돼가지고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보름달님도 뭐 어디 계시든 어떤 상황이 오든 꼭 본인 마음 잘 지켜내시고 여차하면은 뭐 스킬 업그레이드 하러 갔다는 마음으로 이번 명절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름달님의 신청곡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9월 3주차 띵동은 돌아온 벽장 탈출 행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언니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그룹이 주최하는 벽장 탈출 행사가 다가오는 10월 25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자신이 입지 않는 옷을 가져와서 교환하는 행사예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어떤 옷을 입을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옷이라면은 개수 제한 없이 모두 환영이고요. 성별이나 나이, 사이즈로 옷을 구분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 액세서리, 가방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난 행사와 마찬가지로 대흥역 마포 여성행동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벽장탈출 SNS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이번에 개봉한 영화 비밀일 수밖에 소식입니다. 장영남 배우 많이들 아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중년 여성의 퀴어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반리 장만옥이라는 영화를 소개했었는데요. 이번 주 10일에 개봉한 영화 비밀일 수밖에에서는 장영남 배우의 비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학 중인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의 부모까지 모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바람에 숙소를 잡지 못해 결국 모두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의 낯설고 불편한 비밀이 밝혀진다는 시놉시스로 113분짜리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예고편만 봐도 퀴어 소재가 얼마나 잘 쓰였을지 궁금한데요. 영화 보신 분들은 후기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5년 9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3주차 방송 퀴디어 로그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에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 로그입니다. 이번 달에 가져온 컨텐츠는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그리고 아케인입니다. 첫 번째 순서 퀴디어 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퀴디어 로그, 퀴디어 스토리입니다. 오늘 가져온 퀴디어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아케인입니다. 먼저 미첼 가족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기법을 합쳐서 만든 거라서 일단 흥미를 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평행우주 넣으면서 여러 스파이더맨이나 다양한 기법 이런 게 나왔었던 애니메이션이었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리고 스톱모션이나 3D 실사 여기까지 섞었었던 레고무비 제작진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좋아하는 영상 효과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게 미첼 가족에도 많이 쓰여갖고 눈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약간 그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정신없다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더라고요. 미첼 가족은 엄마, 아빠, 주인공 케이티, 남동생, 강아지 이렇게 5식구인데요. 주요 스토리라인은 이제 아빠와 큰딸의 갈등이 끌고 가요. 저도 이제 아빠의 제사회화를 맡은 큰딸 입장에서 참 많이 공감하면서 본 작품입니다. 케이티는 이제 굉장히 키치하다고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영화감독 꿈나무예요. 동생과 강아지는 나름 협조를 해주고 엄마는 일단 잘 몰라도 그냥 좀 지지를 하는데 아빠는 이걸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케이티나 아빠나 서로의 취향만 강요를 해요. 둘이 뭐 소통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서로 이제 애매하게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 케이티는 예술대학에 합격하게 되고 드디어 내 사람들 만났다 하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빠랑 또 싸우면서 케이티는 하루빨리 집을 떠날 생각만 하게 돼요. 갓 싸워서 이제 서먹해졌겠다. 뭐 곧 대학으로 떠나면은 집에 올 일도 별로 없는 그쪽 나라 문화상 케이티네 가족들도 얘 이대로 두면은 앞으로 진짜 정말 볼 일 없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좀 등 떠밀어서 아빠가 또 이제 나름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일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비행기 타고 학교로 가는 일정을 변경을 해서 온 가족이 차 타고 로드트립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사는 세계는 지금이랑 비슷하게 거대한 IT 기업이 사람들 삶에 깊게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IT 기업에서 로봇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은 이 로봇의 반란에 맞서서 가장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은 완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족으로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이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노래가 있는데요. 잠깐 함께 들어볼게요.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유로댄스 곡이죠. 오존의 드라고스테아 딘 테이, 린덴나무에서 온 사랑이란 뜻을 가진 노래를 TI와 리안나가 샘플링해서 영어로 바꾼 Live Your Life입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원곡은 마이야 히랑 누마누마 예 하는 노래고 샘플링한 곡은 마이야 히랑 랩을 하는 노래예요. 영화에서는 이제 꿈을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가진 것에도 행복해하면서 네 삶을 살자. 뭐 이런 샘플링 곡의 그 주요 메시지를 아주 시원한 액션씬에 사용을 해요. 그럼 영화에서 사용된 버전으로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가 시원시원하죠? 영화와 함께 보시면은 그 액션씬과 잘 어울려서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이제 제 가족과의 이야기도 좀 떠오릅니다. 지난 퀴디어로그에서 제가 몇 번 이제 그 타고난 가족과 선택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은 선택한 가족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타고난 가족과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제 각자의 작은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족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그런 어떤 타인이 더 되는 거잖아요. 뭐 원래도 타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타인으로서의 모습을 또 마주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고 많은 가족들이 아직까지는 자식을 좀 소유물이나 뭐 투자로 본다든지 가족 간에 서로 빚이 있는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힘들어도 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 또 요즘 저희 집의 소통 모토랍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 할머니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은 조선총독부가 있던 시대를 살았고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전 세계에 혼문을 만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빠른 과정을 겪으니까 성장통이 없을 수가 없죠. 미첼 가족이 겪는 것도 비슷해요. 산에다가 막 집 짓고 조각하고 야생 좋아하던 그런 아빠에 비해서 온갖 밈과 뭐 특수효과 이런 걸로 번쩍거리는 영상을 만들면서 나는 영상 감독이 될 거야 하는 그런 큰딸이 얼마나 서로가 새롭고 낯설겠어요. 그걸로 네 노후가 보장이 되니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진짜 저희 집에서 녹음한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은 시원한 액션씬과 적절한 심파가 섞인 잘 만든 가족 코미디입니다. 특히 강아지가 큰 역할을 하고 공룡과 로봇이 나오는 통쾌한 액션 영화니까 신나는 영화가 땡긴다 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케인 시리즈로 넘어가 볼게요.
아케인 시리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이제 롤이라는 게임에서 파생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케인이 정말 뭐 연출이 잘 됐고 대단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소문과 함께 그만큼 작업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얘기가 한참 휩쓸고 난 다음에서야 보게 됐어요. 왜냐면 롤은 제가 튜토리얼에서부터 포기를 했던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평가가 좋다는 걸 보니까 우선은 자본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게 업계나 투자 규모를 봤을 때 일단 해외 게임 업계가 진짜 넘사벽이에요. 규모가 이제 해외 게임, 해외 실사, 국내 게임, 국내 실사, 애니메이션 뭐 이런 흐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출이 진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아낌이 없어요. 이게 이래서 진짜 스타일리시하다고 하는구나를 바로 느꼈습니다. 연출이 이렇게 느와르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짤 수가 있나? 계속 감탄을 했어요. 아케인의 내용은 롤 게임에 나오는 몇몇 캐릭터, 거기선 챔피언들이라고 하죠. 이 챔피언 몇 명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저도 뭐 얘네가 어떻게 엮여있는지 뭐 존재 자체도 몰랐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보기 전에 이게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봐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채로 봐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살짝 보긴 했거든요. 무슨 관계인지 정도는 찾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게임을 원래 하던 분이라면 이제 그대로 보고 감동을 느끼고 뭐 궁금했던 스토리 풀리는 거에 희열을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아예 이제 게임도 모르고 이쪽 세계관을 모른다 하시면은 그냥 모르는 대로 흐름 따라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애매하게 알게 돼서 그런지 스토리상의 희열이나 충격은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작품 내용은 이제 계급의 갈등, 기술 발전과 빈부격차 이런 거를 다루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출력과 함께 여성 캐릭터들의 활용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투쟁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톤을 잡고 갈 수 있는 오프닝 곡을 함께 들어볼게요. 이매진 드래곤스와 JID의 에너미입니다. 아케인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참 잘 쓰였고 활용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요. 일단 주도성이 있고요. 또 캐릭터가 그저 막 예쁘거나 멋지거나 뭐 이러지만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약점을 노출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성격에 따라서 외모의 매스큘린함이나 페미닌함이 결정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게임 캐릭터라서 이미 뭐 캐릭터 디자인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게임의 그 디자인이랑 아케인의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캐릭터의 성격을 먼저 세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외형 디자인 변경을 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둘러싼 관계가 발목을 잡는 그런 뭐 약점이라기보다는 성장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그 관계만 아니었으면 얘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선택과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을 뒤바꾼 캐릭터들이 많아요. 여성 캐릭터를 빛내기 위해서 남성 캐릭터가 뭐 희생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각자가 엮이면서도 또 이제 개별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여성 캐릭터가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스토리의 중요한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보여줘요. 뭐 가족도 있고 연애도 있고 우정도 있고요. 현실과 이제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흔히 뭐 서로의 몸이나 스타일을 평가한다든지 이성애를 당연하게 가정하고 뭐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대사들이 없어요. 제작진들이 정체성이나 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낙인도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했다고 하죠. 동성애자라는 단어조차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세상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 덕분에 이제 좀 굉장히 기대보다 더 입체적이고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첼 가족과 같이 묶은 이유는 메인 캐릭터 중에 혈연이든 아니든 좀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힘든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가족과 새로 만나게 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케인에.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가운데 낀 사람은 큰 역할이 없어요. 그냥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이 결과들이 이야기를 끌고 가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워낙에 주인공이 많다 보니까 스토리상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이 작품의 투쟁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오프닝 곡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게임 자체와 관련된 노래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주제곡이자 한국의 프로게이머 데프트에 대한 한정곡이라고 합니다. 중꺾마,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유행어로도 유명한 선수죠. 그래서 꺾이지 않는 의지와 굽히지 않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노래 뉴진스의 갓즈 같이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여담으로 이제 지난해에 방송했었던 걸스 온 파이어에서 강윤정, 황세영이 부른 버전도 뭐 굉장히 웅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버전도 추천드릴게요. 이거 퀴어 코드? 곳곳에 스며있는 퀴어 코드를 발견하는 퀴디어로그의 보물지도, 퀴디어로그의 두 번째 순서, 무지개 필터입니다. 먼저 미첼 가족에서는 제가 처음에 퀴어 코드를 잘 못 찾았어요. 무지개가 이제 뿅뿅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퀴어 코드라고 잡아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큰딸 KT가 퀴어가 맞더라고요. 감독 언급으로는 레즈비언으로 돼 있고 작품에서도 계속 무지개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제가 계속 다른 작품 소개할 때도 포인트로 잡았던 것처럼 퀴어 정체성 자체가 스토리를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먼저인 거지 퀴어가 먼저라는 거는 아닌 거죠. KT도 뭐 정체성 때문에 뭔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체성과 지향성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까지는 이제 어딘가 평범하면서도 가족과 살짝 안 맞고 잘 어울리면서도 어딘가 살짝 어긋난 것 같고 계속 그런 장면의 연속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퀴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막 싹 다 달라라기보다는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딘가 살짝씩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다른 점을 되게 과하게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결국은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첼 가족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 같이 그 로드트립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륙횡단 여행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고 또 노래 가사 자체도 이제 완벽하지 않더라도 흔들려가면서 나를 찾으러 가겠다는 그런 나만의 길을 찾겠다는 삽입곡인 알렉스 레이히의 On My Way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미첼 가족에서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 은근하게 섞여있는 퀴어성에 대해서 보여줬다면은 아케인에서는 대놓고 퀴어성이 나옵니다. 아까 아케인이 여성 캐릭터를 정말 잘 쓰고 그 캐릭터들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헤테로 연애도 나오지만은 레즈비언 연애도 나옵니다. 또 이 많은 이들의 니즈가 있을 법한 그런 역금인데 책임감 빼면 시체인 그런 첫째와 엄격 그 자체인 외동이 엮입니다. 그래서 그 산전수전 다 겪은 거칠디 거친 첫째와 집안에서 짜놓은 틀 안에서 이 완벽을 추구하고 뭐 흠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자존심 강한 외동이 서로를 계속해서 당황하게 하면서 관계가 얽혀요. 그런데 한쪽은 감정을 표현하지도 뭐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한쪽은 자신의 불안함을 상대방에게 투영한다든지 뭐 소통 자체를 잘 못하고 사과를 제때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둘 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아직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다루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는 알지만은 뭐 서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 표면만 보고 더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둘이 결국 멀어지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나중에서야 만난 둘이 그제서야 감정을 털어놓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뭐 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요. 하지만 사실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대화와 해소의 과정 그런 장면보다는 아케인에서 아주 유명하고 강렬한 감옥 안 사랑 나누기 장면 뭐 이제 그마저도 좀 잘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장면으로 저 둘도 소통을 하고 보는 우리도 그냥 좀 소통을 좀 당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둘이 다시 소통하는 장면들은 대사 위주보다는 그 눈빛, 표정, 뭐 그런 어떤 무언의 제스처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둘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세계관 자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정치적이고 커다란 이상향에 대한 방향성이 갈리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케인의 레즈비언 커플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강하고 상징적인 장면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는 전 좀 긴장이 풀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쉬운 게 좀 다시 생각하니까 좀 많네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거 살짝 퀴어베이팅 아닌가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은 팬들도 초반에 유지된 그런 막 강한 유대감 또 로맨틱한 긴장감에 비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너무 좀 암시만 하고 넘어갔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신도 다소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이게 맞나?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풀린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 아케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투자 규모가 굉장한 그런 게임 베이스 컨텐츠라서 그런지 다양한 아티스트가 음악에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해외 퀴어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많은 킹 프린세스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두 캐릭터가 갑자기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에 나오는 노래인 판타스틱이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의 퀴어 아이콘이죠. 뽐의 내 최고의 적이라는 뜻의 Ma meilleure ennemie를 같이 들어볼게요. 뽐과 스트로마에가 함께 부른 이 노래는 또 다른 캐릭터의 mem지 스토리를 담은 노래입니다. 두 노래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추억여행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솔깃한 마음이 드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뽑아서 언니들 주머니에 담아드릴게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퀴디어로그 마지막 코너 퀴디어 스틸컷입니다. 미첼 가족에서는 화려한 액션씬도 있고 감동적인 가족 화해 장면도 있지만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은 스틱이라고 하죠. 그 수동 기어 차량 운전 장면입니다. 가족들을 좀 귀찮아하긴 하지만 그 집 아빠가 되게 뽐내면서 막 가족 유산처럼 가르쳐주는 운전법이 있거든요. 아빠 릭의 이름을 따서 릭 미첼 스페셜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사실 뭐 이걸 갖고 뭐 말이 안 되는 기어 변속이다, 뭐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흔한 반박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영화는 영화죠. 창작과 스토리텔링에 이 정도 자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요소들이 다 실제로 말이 되는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수동 기어 변속을 하면서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를 평소에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활의 지혜가 생각이 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게 된다는 거죠. 혼자 남겨진 케이티가 위기의 순간에 아빠의 릭 스페셜을 떠올리고 활용하면서 통쾌하게 문제 해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보호자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한 말은 곧 이제 내면의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족이 이제 제 글씨 한번 보더니 글씨 되게 못 쓴다 이래가지고 그게 꽤나 오래 내면의 목소리로 남아서 손글씨 쓰기가 좀 갑자기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웬만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릭 스페셜처럼 뭔가 좀 진짜 언젠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거나요. 그리고 아케인에서의 명장면은 캐릭터의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아케인 보면서 와 이런 걸 보고 진짜 스타일리시한 연출이라고 하는구나 할 정도로 그 감탄을 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특히 트라우마 연출 장면은 보는 저도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섬뜩하면서도 또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캐릭터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 액션씬뿐만 아니라 이런 장면들 때문에 제가 좀 느와르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D 캐릭터에게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는 그런 장면을 낙서하듯이 그린 2D 기법을 써서 겹쳐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공포영화처럼 찰나의 순간에만 환영이 붙어있기도 해요. 아니면은 뭐 별다른 의미 없는 표정을 짓는 상대방 얼굴에 이 트라우마 가득한 캐릭터의 상징색으로 막 낙서가 되기도 합니다. 정신착란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시청자인 우리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막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캐릭터가 어린 시절에 약속했던 신호탄을 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그 반신반의하는 동생의 마음과 처절한 희망, 그리고 신호탄을 보고 달려가는 언니의 이 절실함이 교차 편집됩니다. 신호탄을 쏜 동생 주변으로는 이제 카메라가 막 회전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런 후회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동안 쌓인 트라우마가 막 바짝 달라붙어서 절규하기도 하고 막 멍하니 허공 보고 있기도 해요.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미첼 가족으로 인류에 충전하시고 아케인으로 미장센 충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원가족과 이걸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나의 세상, 그리고 그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얘기로 두 작품을 묶어봤어요.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균형을 잡아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죠. 균형을 잡고 서 있기 위해선 또 용기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나온 것처럼 명절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거 지나면 또 금세 연말이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나와 집안이 평온해야 내 주변 일도 잘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새겠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못 챙기는데 어떻게 큰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뭐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거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큰일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언니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의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그 주변과 잘 소통하면서 현명하게 건강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우리는 다음 달 3주차 만우의 퀴디어 로그에서 또 만나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